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을 시집 보내고 매우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져서 웃으며 글을 쓸 수 있으니 듣는 여러분도 편안하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도 해보고 파출부, 청소부 등등 허드렛 일을 하며 딸을 키웠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수십 년 고생하며 땅과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방 구석에 있는 곳이지만 건물도 한 채 매입해서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를 받게 됐죠. 제 나이 환갑이 됐을 때 많은 걸 보상받았고 조금 이른 은퇴를 했네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에 달콤함이 오면 쓴맛도 지나가나 봅니다. 40년을 알고 지내온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사기당했고 한 번은 은행원이라고 속인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 하나에 있던 모든 돈을 털렸답니다. 물론 제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당한 것들이지만 세상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40년의 우정도 친절한 은행원도 저에겐 무서운 존재로 보였어요. 은행에서는 잘못한 게 없지만 트라우마가 워낙 심했고 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믿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통장에 모든 돈을 출금해서 방 하나에 금고를 들이고 현금 다발과 골드바를 보관했습니다. 딸에는 명문대를 나와 대치동 학원에 취직하며 독립했고 저 혼자 살게 되면서 근심 걱정이 너무 심해져서 현관 도어락을 4개나 달았어요. 베란다와 창문에는 방범 설치를 했고요. 딸아이는 30살이 넘어가자 영특한 사윗감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카이스트 출신의 똑똑한 로봇 연구 개발자였죠.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돈을 벌어서 공부했다는 말에 크게 감격하며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중학교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어린 것이 고생 많았겠네. 고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장모님. 저는 그 모든 경험들이 삶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날들이 있어서 카이스트에 합격했고 지금은 로봇 개발자로 밥벌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사람이 뭐가 난 구석 없이 잘 컸구만.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야. 내 딸 행복하게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장모님. 유정이에게 한없이 부족한 남자지만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 승낙을 하고 딸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사위가 공부를 오래 해서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큰 돈을 모으진 못해서 어른인 제가 마련해 줬네요. 딸을 위해 돈을 벌었으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매우 성실하고 성격이 둥글고 배려심이 넘쳤어요. 그리고 저를 친엄마처럼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매주 제 집에 놀러 왔는데 그냥 식사를 하고 쉬었다가도 고마운데 뭔가 하나씩 일을 하고 갔어요. 장모님, 벽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도배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도배? 아이 보게, 자네는 휴일에 집에서 쉬어야지 왜 남의 집 도배를 해주나? 장모님, 남이라뇨.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주신 분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댁에 도배해주는 게 큰일도 아니니 그냥 받기만 하세요. 아이고, 이서방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아이, 그리고 도배가 쉬운 일도 아닌데 꼭 자네가 해야 하나? 아이, 그렇게 벽지를 바꿔주고 싶으면 사람을 부르는 게 낫겠어. 제가 말리고 말렸지만 사위는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시작해 집 천장, 각 방마다 어울리는 색감의 도배지를 붙였답니다. 요즘엔 풀을 끓이지 않아도 되는 접착형 도배지가 나와서 금세 일을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도배를 하던 사위가 잠겨있는 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것도 도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열어달라고 했죠. 장모님, 여긴 유정이 방이었죠? 근데 왜 문이 잠겨있죠? 어? 아, 거긴 안 해도 돼. 장모님, 도배하는 김에 다 해드릴게요. 사위에게 금고 있는 방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꺼렸는데 제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한테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금고방을 열어줬습니다. 장모님, 금고가 집에 있네요? 와, 신기하다. 아, 별건 없어. 그냥 폼 잡으려고 사둔 거야. 전 재산이 들어있다고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살짝 신경을 금고방에 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깔끔하게 도배를 마치고 나오더니 다시 문을 잠그라고 하더군요. 얼른 다시 문 잠그세요, 장모님. 제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아이, 사람 농담은. 그 금고는 나 아니면 아무도 열지 못하네. 좀도둑이 들어와도 그 금고는 열지도 못하고 무거워서 들고 나가지도 못해. 그럴 것 같아요. 장모님, 아무튼 도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서방. 혼자 와서 도배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아이, 밥이라도 먹고 가. 내가 씨암탉 사왔으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럼 그렇게 할까요? 씨암탉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잘 됐네요. 이래서 부모님이 계셔야 하나 봅니다. 이서방, 부모님 여의고 고생 많았지? 앞으로 내가 완벽한 어미 노릇은 못해줘도 자주 맛있는 건 해줄 수 있어. 그러니 언제든 배고프면 나에게 오게. 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사위와 단둘이 씨암탉을 뜯어 먹었고 닭죽까지 끓여서 제대로 몸보신을 했습니다.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고 딸에게 연락해 수고를 많이 하고 갔으니 잘 좀 챙겨주라고 일러줬어요. 일주일 뒤에는 사위가 큰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집 전등이 오래됐고 예쁜 거로 바꿔주겠다며 조명가게에서 비싼 전등을 사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모든 방 천장에 전등을 새로 달아줬고 집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줬답니다. 제 딸도 집안일을 거의 안 하며 저와 살았는데 사위는 꼭 우렁각시처럼 저희 집에 오면 청소와 빨래까지 해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딸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딸아이가 워낙 살림을 못하기도 하고 일이 바쁘니 제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줘야 했답니다. 딸이 주말 없이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일하고 오니 사위 혼자 있는 신혼집에 혼자 찾아갔네요. 이서방, 자네 좋아하는 마른 반찬이랑 김치 좀 해왔어. 내 딸이 밥 차려주는 날이 거의 없지?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유정이가 일이 바빠서 그렇잖아요. 대치동 강사로 유명해져서 수업이 매일 꽉 차 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아이,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구만. 근데 자네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로봇인가? 아, 이거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집에 가져왔어요. 유정이가 늦게 들어오니 혼자 뭐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도형 모양으로 깎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나 강한 물질을 깎을 때 사용할 기계를 작업 중이죠. 아유, 역시 카이스트 출신은 다르구만.
나 같은 무식한 아줌마는 이런 걸 보기만 해도 신기하네.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 기계를 만드는데 이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 장모님, 혹시 집에 보안장치 추가로 만들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손재주가 있으니 필요한 걸 말씀만 해주시면 만들어 드릴게요.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만. 근데 집에 있는 장치는 모두 안전하네. 근데 왜 그렇게 집에 잠금 장치가 많은 거예요? 현관엔 도어락이 3개나 달렸고 방범창도 다 설치하셨잖아요. 집에 무슨 금송아지라도 있는 건가요? 금송아지는 무슨, 그냥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해둔 거야. 내가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거든. 유정이한텐 들었어요. 지인한테 사기도 당하시고 보이스피싱으로 수억을 잃으셨다고요? 우리 딸이 그런 것도 말했어? 하여튼 기집애가 입이 싸다니까. 맞네.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나니 믿을 사람도 없고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했지. 그렇군요. 장모님, 전 믿으시죠? 이서방을 못 믿겠나? 이리 훌륭한 성품에 재능까지 있는 사람이고 내 사위잖나. 그러니 당연히 믿지.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사실 저도 혼자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덕분에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카이스트까지 들어갔네요. 정말 대단하네. 세상에 혼자 남겨지고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을 벌었으니 말이야. 자네 나중에 위인이 될 걸세. 제 꿈이 유명인이 되는 게 맞긴 해요. 나중에 꼭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제가 졸업장이랑 회사 명함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장과 회사 명함, 그리고 회사 출입증까지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위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당당하고 목표가 뚜렷했고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멋져 보였습니다. 또 힘들게 성장했는데 세상 탓을 하긴커녕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뻤답니다. 이런 사람이 제 사위라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사위는 매주 한 번씩 꼭 저를 찾아와서 2시간씩 떠들고 가거나 집에 수리할 게 있는지 봐주고 고쳐주고 갔어요. 제 집에 딸 말고 드리는 사람은 사위가 유일했죠. 딸아이는 여전히 학원 강사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이세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키워줄 테니 나만 달랬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피하더라고요. 유정아, 넌 아이 낳고 싶지 않어? 이서방 닮은 똑똑하고 예쁜 애를 낳고 싶지 않냐고. 엄마, 사위한테 너무 빠져있는 거 아니야? 아이는 더 이따 낳아야 해. 나 지금이 전성기라서 2년은 더 이렇게 바쁘게 살 거야. 그리고 이서방이랑 나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 뭐? 왜? 혼인신고는 당연히 해야지. 그이가 2년 뒤에 하자고 해서. 나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 일단 각자 돈부터 많이 벌자고 입을 맞춰뒀다고. 혼인신고든 이세든 알아서 해라. 근데 너희 둘 다 돈 또 골랐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좀 쉬엄쉬엄 해라.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엄마 생각하면 늘 일하는 모습만 떠올라. 그거야 하나 있는 딸 굶기지 않고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지. 네가 없었으면 난 그냥 될 대로 살았을 거다. 이건 정말이야. 나도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큰지. 남들 하는 거 다 시켜가면서 키워줬잖아.
여하튼 나는 엄마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열심히 일할 거야. 잘 나갈 때 한시라도 더 일할 거라고. 그래, 뭐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그럼 2년 뒤에는 꼭 손주 계획 세워라.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예쁜 아기 낳기만 하라고. 저는 손주를 빨리 가지고 싶어서 딸에게 시시때때로 이야기를 했고 사위에게도 분발하라고 일렀습니다. 사위는 2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 당당하던 사람이 부끄러워하니 귀엽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집에 반찬을 가지고 가는 길에 사위가 골목길에서 어떤 여자와 포옹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버렸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오시는 길이세요? 오빠, 장모님이야? 안녕하세요. 둘 다 놀라지 않고 말하길래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서방, 이 아가씨는 누구지? 왜 골목길에서 껴안고 있는 거야? 아, 이 친구는 제 동생이에요. 동생? 자네 외동이라고 했잖아. 근데 무슨 동생? 거짓말할 생각이면 집어치우게. 솔직하게 말해봐. 제가 떨면서 소리치자 사위는 살짝 당황하더니 해명을 하더군요. 아이고, 장모님이 놀라셨군요. 저희는 절대 불륜이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동생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혼자가 되고 가끔 봉사활동하러 고아원에 갔어요. 거기서 만났던 동생이에요. 저를 친오빠처럼 잘 따라서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죠. 뭐?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아이라고? 그래도 길바닥에서 포옹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네. 장모님, 집사람도 이 친구를 알아요. 동생은 얼마 전에 시집 가기도 했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자식 같은 동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장모님. 내 딸도 안다고? 그래도 포옹은 아니지. 자네가 불륜이 아니라 남매 같은 사이라고 하니 믿겠네. 하지만 껴안고 그러는 건 보기 불편하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가시는 길이죠? 같이 들어가요. 안 그래도 동생이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위가 동생이라고 한 여자는 굉장히 미인이어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와 집안에 들어가서 불편한 기색을 계속 비췄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장모님, 아까 그 동생 시집 갔어요. 유정이랑 같이 결혼식장에도 다녀왔다고요. 정말 이상한 사이 아니에요. 자네 말은 믿고 싶지만 아무래도 찝찝하네. 그 동생이라는 여자를 둘이서 꼭 만나야 하나?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장모님이 불편하시다면 앞으로는 단둘이 만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게. 내가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녀가 둘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늘 완벽했던 사위가 동생처럼 아끼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듯 자주 딸 신혼집에 찾아가서 사위가 똑바로 행실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의심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의심을 내려뒀네요. 딸과 사위는 사이좋게 싸움 한번 안 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사위가 찾아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유정이랑 한바탕 싸웠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혼나고 나왔습니다. 아니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집사람이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에 잘생긴 강사가 있는데 둘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아서 제가 학원을 옮기라고 했어요. 뭐야? 우리 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거야?
이서방, 내 딸이 그런 짓 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가? 물론 아니죠. 근데 그놈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다니는 것 같아서 신경이 엄청 쓰여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집사람이 화를 심하게 내서 나오게 됐네요.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장모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두 사람이 오해를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유정이한테 전화해볼까? 그 남자 강사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일러두겠네. 장모님, 괜찮습니다. 제가 괜히 오해해서 생긴 일이에요. 오늘 하루만 재워주세요. 내일 감정이 풀릴 테니 저희 부부가 알아서 대화로 풀겠습니다. 뭐 자네가 그렇다니 전화는 하지 않을게. 그럼 전 어디서 잠을 자야죠? 침대 있는 방으로 가야지. 내 딸이 쓰던 방 말이야. 아, 금고가 있는 방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자면 괜히 신경 쓰이지 않으시겠어요? 이보게, 가족끼리 그런 걸 못 믿으면 되겠나? 난 자네 믿네. 그러니 편하게 자고 내일 유정이랑 잘 풀길 바라네. 저는 열쇠로 금고방을 열어주었고 새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고 있는 방이 누군가를 재우니 신경이 쓰이더군요. 본능적으로 자꾸 그쪽 방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위가 금고를 털어갈 것도 아닌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사위는 이른 아침에 딸과 화해를 하러 가겠다며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금고를 바로 열어서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딸을 믿으라고 해놓고 사위를 못 믿고 있는 저를 발견하자 소름이 돋더군요. 과거 사기당한 일이 트라우마에 남았다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 스스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다행히 사위와 딸은 문제를 잘 풀었다고 했고 딸과 남자 강사는 그 뒤로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남자 강사와는 학원 안에서만 보고 밖에서는 보지 않겠다고 딸이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가 또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외도하는 것 같다며 씩씩대면서 화를 내더니 금고 있는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유정아, 너 진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이서방이 벌써 2번째 가출했잖아. 엄마, 그이가 요즘 이상해. 갑자기 날 의심하고 괜히 화를 내더라니까? 꼭 의처증 환자 같아.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행실을 바로 했으면 이서방이 의심을 했겠어? 엄마,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학원 남자 강사들이랑은 인사만 주고받고 사적으로 만나지도 연락도 안 해. 근데 언젠가부터 괜한 의심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니까? 너희들 신혼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서방 내 집에 왔으니까 하루 재우고 보낼게. 내일 잘 풀고 문제될 게 있으면 제대로 해결해라. 알겠어, 엄마. 미안해. 자꾸 이런 모습 보여서. 딸아이는 외도는 절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말했고 사위를 이해해 주겠다고 했어요. 신혼이라 질투심이 강해진 거라 결론을 내렸죠. 이튿날 사위는 또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하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제 딸이 아니라 사위가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봤던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동생이 딸아이 집에 있더라고요. 딸은 없는데 사위와 단둘이 있으니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인상을 구기며 말했어요.
이서방, 지금 상황이 말이 되나? 자네는 내 딸을 그렇게 의심하더니 자네는 내 딸이 없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 단둘이 뭐 하고 있었나? 아이, 장모님, 이 친구는 그때 봤던 동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매 같은 사이라고요. 남매고 뭐고 난 보기 불편하네. 외도를 의심해야 할 건 내 딸이 아니라 자네 같구만. 제가 쓴소리를 하자 사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는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오빠를 보러 왔나 봐요. 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건데 다른 사람 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 딸 집에 이렇게 함부로 와 있는 거 신경 쓰이니 다신 오지 말아요. 이서방, 자네도 좀 생각을 하고 살게. 신혼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참 기가 막혀서. 장모님, 많이 화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괜히 의심하기나 하고 전 멍청하게 의심받을 짓만 하네요. 이서방,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얼른 저 아가씨 집에 보내게. 그리고 다시는 둘이 만나는 일 없도록 해. 절대 신혼집에 들이지 말고. 사위는 바로 동생이라는 여자를 내보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하고 단속 좀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러자 그날 밤 사위가 크게 혼이 나서 제 집에 또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면목 없습니다. 오늘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어요.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될까요? 자네는 타투기만 하면 집을 나오나? 뭘 잘했다고 집을 나와? 그리고 내 집이 무슨 여관방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게요. 아휴, 이서방, 자꾸 속 터지는 행동하는데 정신 좀 차리게. 네, 장모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병원 예약했어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 받아보려고요. 아내를 의심하는 걸 아직도 거두지 못해서 의처증 검사도 받고 요즘 자꾸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으니 안정되게 상담도 받아보려고요. 정신과에? 자네 괜찮겠나? 그럼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장모님. 앞으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래, 뭐 그런 결심해주니 고맙네. 그럼 들어가서 그만 쉬어. 저는 금고방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위는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가출해서 저희 집에 오는 행동도 멈췄답니다. 이제 사위에 대한 걱정을 내려두게 됐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건물주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두 재테크의 달인들이니 들을 정보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죠. 그중 새로운 중년의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서빙하는 로봇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사위가 로봇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듣고 투자를 결심한 건물주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따로 말을 걸더군요. 여사님,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서요? 네? 아니거든요. 동네 옆에 애들이 자기들 부를 숨기려고 제 이야기를 떠든 모양이네요. 전 매우 평범합니다. 여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일 잘 들으셨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열릴 겁니다. 이 사업은 실패를 하고 싶어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사님, 우리 같이 대박 나면 어떨까요? 한 배를 타셨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요. 그거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저도 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사기꾼들 전 지인이 절대로 쉽게 주머니를 열지 않죠. 근데 제 회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이 증명할 테니까요. 절 믿지 마시고 로봇을 믿으시는 게 어떠세요? 사실 투자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에게만 받고 싶어요. 자잘한 투자는 웬만하면 거절합니다. 저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사진 보여드릴까요? 청와대에 초청돼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중년의 남자는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었는지 회사 사진과 공장 사진들을 보여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어머, 진짜네요?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제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죄송하네요. 이제야 절 믿으시겠어요? 여사님, 제 배를 모두 보여드렸으니 투자해 주시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은행 거래를 안 해서 투자금 주려면 현금으로 드려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여사님도 은행 거래를 안 하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 금고 사진 보세요. 이거 제 거랑 똑같은 모델이네요. 독일 제품 맞죠? 네. 이건 도둑놈이 별짓을 다 해봐도 절대 뚫을 수 없는 금고죠. 저도 이 금고에 골드바랑 현금 그리고 여러 문서를 다 보관해요. 하하, 세상에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도 신기해요. 금고까지 똑같은 걸 보니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럼 투자를 해볼까요? 그렇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럼 30억 이상 투자 가능하신가요? 30억이라... 좀 갈등이 서긴 하는데... 내일 당장 제가 로봇 공장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서 확인하고 투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투자자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회사를 보여드려야 신뢰를 드리죠. 저희는 투자금으로 로봇 제작하고 있으니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일 당장 가도록 해요. 저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물주들과 같이 가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그 중년 남자의 회사로 따라가려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다른 건물주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 돌아서렸는데 중년 남자가 여러 남자와 다가오더군요. 오셨군요, 여사님. 자, 차에 타시죠. 네? 다른 투자자들은요? 그분들은 마음이 바뀌셨나 봅니다. 안 나오시네요. 여사님만이라도 같이 가시죠. 저도 혼자 가는 건 좀 그러네요. 이만 돌아가 볼게요. 그러자 덩치 큰 문신남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여사님, 왜 마음을 돌리고 그러세요? 자, 좀 믿고 차에 타시지요. 싫다니까요. 저 이만 돌아가겠어요. 안 되지. 그냥은 못 가지. 내가 아줌마 꿰려고 쇼를 벌인 건데. 뭐? 그럼 사기꾼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사기? 그건 모르겠고 여사님 현관 번호부터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내 부하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보니 내 금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구만. 야, 사람 잘못 봤어. 난 너 같은 놈 무섭지 않다고. 이러면 곤란한데. 내 아우들이 힘을 써야겠어. 중년 남자와 덩치 큰 문신남들이 저를 힘으로 차에 태우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사위가 달려오더군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사기꾼 놈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런 사기꾼 놈들! 감히 내 장모님을 끌고 가려고! 니들 이제 싹 다 돼졌어.
곧 형사들이 올 거다, 이 개자식들아. 아니, 이 새끼는 뭐야? 야, 저놈 잡아! 그런데 제 사위가 야구방망이로 문신남들을 하나둘씩 때려 눕히더군요. 중년 남자는 혼자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장모님, 다친 데 없으세요? 이서방, 여긴 어떻게 알고 왔나? 장모님 댁에 갔는데 혼자 어딜 가시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따라왔어요. 뭐? 그럼 날 미행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 미행이 아니라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아무튼 자네 덕에 큰 화를 면했네. 저놈들이 내 집안에 있는 금고를 노리고 접근한 모양이야. 경찰은 부른 건가? 아니요,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바로 달려왔어요. 지금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제가 차 번호 외웠습니다. 그래, 알겠네. 아무튼 고맙네, 이서방. 저는 사위 덕분에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공범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타이밍에 나타난다? 이건 좀 이상해도 너무 많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중년 남자의 인상착의와 차 번호를 일러주며 신고를 했는데 며칠 뒤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년 남자는 제 사위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놈들과 같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사위가 새벽 3시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장모님, 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의 어머니, 장모님, 사랑합니다. 아니, 이서방,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나? 새벽 3시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잔했습니다. 조용하나 싶더니 또 내 딸이랑 싸운 건가? 아니요, 오늘은 싸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내고 술 한잔 했더니 장모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싸운 게 아니라니 다행이네. 근데 이서방, 새벽 3시에 처가에 이렇게 취해서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이 모양입니다. 아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 일단 들어오게. 술 냄새.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취한 사위를 금고방으로 옮겨주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가서 다시 누웠죠. 그런데 이번엔 창가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엄마! 2층이었던 제 집을 향해 부르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더니 딸이 숨을 고르고 있더군요. 엄마, 그 자식 엄마 집에 왔지? 그래, 오늘 술 한잔하고 나 보고 싶어서 왔댄다. 근데 넌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왜 온 거야? 엄마, 그놈 위험한 놈이야. 도망쳐, 피하란 말이야. 얘가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쉿, 조용히 말해. 엄마, 내 남편 엄마 사위 말이야. 그놈 전과자야. 위험한 놈이니까 당장 피하라고. 어서 나와. 몰래 빠져나오란 말이야. 이서방이 전과자라고? 너도 술 마셨니? 그 자식 카이스트 출신이 아니라 도둑놈이야. 로봇팔 어쩌고 하는 거 그거 도둑질할 때 쓰려고 만든 거라고. 엄마 금고를 노리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엄마가 은행 거래를 안 하고 현금과 골드바를 집에 보관한다는 걸 알고 금고 털이를 하려고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나랑 결혼한 거라고. 그동안 나랑 싸우고 엄마 집에 간 이유가 모두 금고를 보러 간 거였어.
그걸 열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려고 일부러 싸움을 내고 엄마 집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하다가 만난 여동생도 알고 보니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사이래. 애초에 부모가 없었단 말이야. 둘은 오래된 애인 사이였고 같이 도둑질하면서 살아왔대. 똑같이 부잣집 금고털이하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년도 지금 결혼한 남자 시댁에서 금고 털려고 도구 만들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이서방이 도둑놈의 사기꾼이었어? 그 로봇팔인지 뭔지도 금고를 뚫으려고 만든 거고? 그럼 카이스트 졸업장이랑 다니고 있다는 회사 명함이랑 출입증은 뭐냐? 그것도 다 가짜였던 거야? 우리가 제대로 속았어. 머리가 비상한 놈이라 못하는 게 없나 봐. 엄마, 그놈 위험한 놈이야. 몇 년 전에 도둑질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주인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대. 엄마, 조용히 나와. 그놈한테 걸리면 더 큰일이 생길 거야. 내가 그놈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되고 집을 나가려는데 그 자식이 대화하자면서 차를 한 잔 주더라고. 무섭고 겁나서 일단 하라는 대로 차를 마셨는데 수면제를 타놔서 지금까지 잠들었던 거야. 엄마, 그놈이 뭐라 하고 집에 들어간 줄 모르겠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얼른 나와. 그럼 이서방이 지금 내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나한테 모두 걸렸으니 지금 금고를 털고 도망갈 계획일 거야. 딸아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사위가 저희 집에 계속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고 잠을 자고 간 진짜 이유가 금고라고 생각하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괜히 의처증 환자인 척하고 쇼를 벌인 거였죠. 애인이라는 여자와 일부러 저에게 들켜서 혼이 나서 딸에게 혼나고 제 집으로 온 거였죠.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과 대화하는 이 순간에도 사위는 제 금고방이 있었으니 전 바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 방에 가지 마.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금고를 뜯어낼 거야. 근데 엄마가 방해가 되면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모른다고. 있어봐라. 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경찰이나 불러. 엄마, 그 방에 가지 말고 그냥 도망쳐 나오라고. 금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안위가 더 큰 걱정이라고. 그 금고는 아무도 못 들어. 절대 열지 못한다고.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진 건데. 걱정하지 말고 넌 들어오지 말고 기다려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바로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서 금고방을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리자 안에서 잠갔더군요. 장모님이세요? 저 지금 옷을 벗고 자는 중이에요. 이서방, 불편한 거 없나? 목마르지 않어? 네, 전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 잠 좀 잘게요. 제 방문을 닫는 소리를 내고 다시 살금살금 금고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집어넣고 문고리를 돌려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위가 신혼집에서 보여줬던 로봇팔처럼 생긴 기계를 금고 철판을 뚫고 부숴놨더라고요. 사위는 가방에 골드바와 현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어라, 아이씨, 걸려버렸네. 아줌마, 딸이 여기 온 거야? 유정이한테 수면제 먹였는데 빨리 듣겠네. 너 이놈 지금 내 금고를 뜯어낸 거야? 이걸 어떻게?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거 뚫으려고 몇 번이나 이 집에 온 줄 알지? 내가 소리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로봇팔을 제작해서 매번 찾아온 거야. 도배한다, 전등 교체해준다, 재워달라 했던 거 모두 이 금고를 내가 만든 장비를 뚫으려고 온 거지.
아유, 근데 보통 금고가 아니라 매번 실패하고 그냥 돌아갔었지. 하지만 오늘은 마침내 성공했네. 날 엄마로 생각한다는 건 다 개소리였고 날 위해 헌신해 준 것도 모두 작전의 일부였다는 거야? 진짜 사악한 놈이 있네. 마음대로 짓거려. 아무튼 아줌마가 다 알아버렸으니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미안하지만 여기서 초상 치러야겠어. 그냥 모른 척 방에서 찌그러져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야, 아줌마.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난 당신 돈을 훔쳐 달아나야 하니 날 원망하지 마. 이 도둑놈. 너 지난번 중년 남자는 뭐야? 너랑 한패거리였냐? 아, 그 허접한 놈? 아니, 그 놈이 내 밥그릇을 건드리려고 하길래 나서준 거야. 내가 그런 양아치한테 아줌마 돈을 빼앗길 순 없잖아.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먹어야 할 돈이니까. 하, 그런 거였냐? 난 그걸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구해준 건 맞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아줌마 멀쩡하게 안 잡혀갔잖아. 아무튼 그때 구해줬으니 오늘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저승길 가라.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 사위는 방금 금고 철판을 뜯어낸 로봇팔을 들고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그걸로 맞으면 진짜 송장 치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에만 안전장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제 몸도 늘 보호하려고 준비를 하며 지냈어요. 잠옷주머니에서 호신용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등 뒤로 감췄고 사위가 더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어쭈, 아줌마 겁 안 내네?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 순순히 내 말 들어주니 장하다. 그럼 잘 가, 아줌마. 그놈이 로봇팔을 높이 드는 순간 등 뒤에 감췄던 후추 스프레이를 그놈의 눈에 분사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내 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리 사위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군. 앞이 안 보이니 이제부터 네 놈이 당할 차례다. 넌 경찰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지랄하네. 다시 니년 얼굴이 보이고 있다고? 이제 한 방만 날리면 끝이야. 그놈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자 손을 뻗어 서랍장을 열어 3단봉을 꺼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휘두르자 차라락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3단봉으로 사위놈의 등을 한 대 갈겼더니 우렁찬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내 등! 등뼈가! 아직 멀었어, 이놈아. 이제 시작이라고. 내 금고를 털어가려고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해서 사기 결혼을 해? 내 돈을 노린 것보다 딸을 계획으로 삼은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 오늘 네 놈의 온몸이 부서지는 걸 직접 느껴봐라. 3단봉을 한 번 더 내려치자 사위놈이 흰자위만 보이며 하얀 개거품을 흘리더군요. 또 후추 스프레이 덕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놈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3단봉으로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나면 안 돼! 내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탕 크게 치고 해외 가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대로 잡히면 안 돼! 아니, 네 놈은 오늘 끝이야.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서지 못할걸. 형사들이 잡아가면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어야 할 거야. 안 돼, 아줌마. 나 그냥 보내줘. 내 사정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고아원에 버려져서 형들한테 맞으면서 도둑질 배웠어. 그래서 소년원을 들락거리다가 어른이 됐을 때도 이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난 주변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제발 그냥 보내줘.
감옥엔 다신 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네가 말하는 과거가 딱해 보이긴 하나 그것도 거짓말로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었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 잠시 잊고 지냈단 말이지. 그러니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꼭 받게 할 거야. 이 망할 아줌마야. 돈이랑 골드바 그냥 두고 나갈게. 그러니까 조용히 보내달라고. 날 잡아 넣으면 니들 모니한테 다시 복수하러 올 거야. 그냥 보낸다고 과연 네 놈이 아무 짓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놈아,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인생의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맛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너 같은 조모래기한테 또 당할 것 같냐? 안 되겠다. 다시는 내 딸을 못 찾아오게 다리 몽둥이를 완전 분질러주마. 넌 내 집에 침입한 도둑놈이니 모두 정당방위라는 건 알지? 자, 다시 간다! 저는 삼단봉으로 그놈의 등짝과 다리 몽둥이를 실컷 두들겨 갈겨줬습니다. 비명을 넘어 괴성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그놈을 혼내줬죠. 그 사이 딸이 형사들과 현관 앞에서 문을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3개를 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사위를 완전히 넉다운 시켜놓고 현관문을 열자 형사들이 신발을 신은 채 달려들었어요.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놈 어딨어요? 방에 자빠져 있습니다. 가서 주워가요. 엄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그냥 도망치라고 했잖아. 위험한 놈이라고 했잖아. 내 재산을 훔치려는 놈을 두고 도망가라고? 유정아, 이 재산을 쟁취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렇다고 엄마 목숨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 안 죽는다. 봐봐, 아주 멀쩡하다고. 딸아이는 멀쩡한 제 모습을 보고 안기더군요. 미안해.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과거를 알아보지 않고 결혼 결심한 내 책임이야. 아이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그냥 성실하고 착한 놈인 줄 알고 사위로 받아줬으니 내 잘못도 크지. 저놈이랑 고아원 애인이랑 레퍼토리가 똑같대. 부잣집 금고를 노리고 자녀를 꼬셔서 결혼하고 금고 털어서 한탕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고아녀는 어떻게 됐냐? 지금 형사들이 출동해서 잡았다고 하더라. 그 로봇팔이 금고 뚫을 장비였다는 게 믿겨져? 내 눈앞에서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의심 못하고 대단하다고 축켜 세우기까지 했다고. 난 진짜 헛똑똑인가 봐. 엄마, 정말 미안해. 됐다. 그만해라. 이제 다 끝났어. 저놈이나 애인년이나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쇠창살에 똥칠하면서 오래오래 썩게 될 거야. 엄마, 다행이야. 엄마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딸과 저는 안심하며 쇠고랑을 찬 사위놈을 응시했어요. 사위는 다리가 부러져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분하다. 딱 1분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 많은 돈과 골드바를 가지고 튈 수 있었는데. 두 사람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복하러 찾아오고 말겠어. 그래, 또 찾아와 봐라. 그땐 다리 몽둥이뿐만 아니라 머리통을 박살내줄 테니까. 사위는 힘없이 형사들에게 끌려나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때렸더니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짝도 완전 걸레짝이 돼서 엎드려 누워야 했다네요. 그래도 법치국간이 수술 후 구치소로 옮겨졌고 곧 재판을 받고 오랜 징역을 받아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렇게 도둑놈과 얽혔던 사건이 끝나고 저는 금고를 새로 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형사들이 절 찾아와 집안에 재산을 두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은행 거래를 다시 해보라고 설득했답니다. 그래서 개인 변호사와 은행장과 셋이 모여 모든 재산을 은행에 맡기기로 했어요. 제 재산이 좀 많다 보니 바로 VIP 고객이 됐고 매달 많은 이자가 붙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지인의 사기보다 무서운 일을 당하고 나니 집안에 재산을 두는 건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자 큰 짐을 내려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이 소문을 내서 제가 겪은 일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더는 그 집에서 지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같이 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떠났어요. 딸은 사위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대치동 학원 강사를 그만뒀고 몇 달 집에서 쉬다가 작게 학원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전과 조회를 해보고 깨끗한 걸 알고 만나기 시작했다네요. 서로 전과 조회를 같이 하고 만나자고 제안했더니 남자친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해줬답니다.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기 직전인 분들이 계신다면 전과 조회를 꼭 해보고 결혼시키세요. 저처럼 무서운 꼴 당하지 마시고요. 제 반전 스릴러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